안녕하십니까. 레프트 훅, 라이트 훅의 박준입니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레프트. 김성수, 성수대로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사마켓 김성수입니다. 자,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자,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혜한수의 신혜식. 자, 댓글들 막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거 댓글들이 훨씬 많아요. 무슨 방송이냐. 처음 보는 TV다. 신혜식 대표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 일방적으로 네. 저희 팬들을 지금 다 동원한 입장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아마 우리 김성수 평론가를 아마 처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처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좋지 않게 볼 것 같아요. 좋지 않게. 좋지 않게. 예. 예. 네. 그럴 수도 긍정적 있죠. 시각으로 보진 않을 것이다. 자, 말씀대로 저희 방송 레프트 왼쪽도 있고요. 라이트 오른쪽도 있습니다. 서로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같이 하는 유튜브 방송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없을까요? 망해요. 나온다고요? 같이 나오면 이쪽도 싫어하고 저쪽도 싫어해서 다 안 나옵니다. 저희 성수대에서 좌충우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누구랑 하고 있죠? 최한욱과 변희재. 이 변인세에서 변인세야. 좀 어려운 부분이 최한욱과 변희재 놓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죠. 예. 그래서 좌충우돌. 예. 좌충우돌이 아니라 좌좌충돌. 자, 이 사실 변희재 대표는 약간 이제 색깔이 좀 달라져 가지고 올드라이트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올드라이트라고 그래요.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 진영의 이제 가장 큰 목소리, 큰 스피커는 우리 신혜식 대표님 아닙니까? 그래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큰 목소리였는데 요즘 뭐 유튜버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네. 하다 보니까 이봉규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거. 기분 나빠요. 뭐 이번 기회에 아무도 없어요. 저예요. 이번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양보 조금 해준 거예요. 예. 자, 그렇군요. 벌써 나옵니다. 박지훈 싫은데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색깔 낼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을 잘 여기 같이 가는 그런 거니까. 예. 아세아 투데이 맞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맞습니다. 네. 아투 맞냐고 질문 네. 주시는데 예. 대한민국 최고의 정론지입니다. 네, 정론지입니다. 아시아 투데이. 자, 이게 아직까지 이게 어떤 방송인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제 아주 질문들이 많은데 왼쪽도 있고요, 오른쪽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한번 재미있게 시사를 좀 다뤄보려고 저희가 이제 꾸며봤습니다. 좀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은 또 얘기들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장혜란님, 좌파가 왜 왔어 여기 이렇게. 이게 플랫폼 자체가 네. 정론지를 추구하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신문도 하고 네, 인터넷 신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좌우가 왜 함께 토론을 못하냐. 이 플랫폼이 지금 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플랫폼이 없어서 예. 신의 한수에서 김성수를 부르면 신의 한수 팬들이 왜 불렀냐고 할 그렇죠. 것이고 성수대로에서 신혜식 나오면 난리 유튜브 방송 나요. 가면 또 거기서도 또 나름 얘기가 있고 저희는 그래도 구독자들이 좀 온순해서 온순해. 네, 신혜식을 한번 초대하겠다 그랬더니 빨리 불러달라고. 그래요? 댓글로 조지겠다고.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출연을 하려고 했다가 본인이 좀 무서워서 아니 그만두면서. 무슨 언제 무슨 첫 방송부터 거짓말. 아니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바빠서 한다가 바빠서 예, 언제 바쁘고 하겠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플랫폼이 네. 좌우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예, 대한민국 정론지가 네. 좌우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방송이 기획이 된 것이고 사실 이제 좌우를 다 불러요. 종편들이. 네. 좌우를 불러서 방송을 하지만 격돌은 없어요. 네. 자기 얘기만 한다 이거야. 그렇지. 예, 사회자가 이게- 막 중립적으로 들어가서 끼어들어서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듣고 맙니다. 듣고 말아요. 공격하지 답답해 않고. 그러니까. 예. 이 방송은 그게 아니라 막 예. 공격하고 싸우고 예,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승리가 될 만한 것들 큰일 난다. 주먹 다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야,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신혜식 대표님하고 친한 제가 사실은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데뷔시켰어요. 저를 데뷔시켜 주신 사람이 신혜식이고요. 제가 누구 자리에 갔냐면 변희재 자리에 갔습니다. 변희재가 감옥 갔을 때
그 자리로 제가 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고옥에서 같이 인연이 있어서. 근데 저랑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성공을 해.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진성호. 네. 진성호 형도 크게 성공했잖아. 예. 다 지금 제 최고 주변에 있으면. 구독자는 제일 많죠, 진성호가. 저한테 배운 사람 거 다 500만 명 구독자가 돼요. 저한테 배운 네, 사람. 그렇군요. 제 제자들이 최소 50만 이상이에요. 진성호 방송도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근데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탈당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탈당. 예. 제가 뭐 방송도 했지만 저는 김성수 대표한테 네. 좀 물어보고 싶어요. 탈당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뭘 알아요? 아니, 제가 관심 좀 요즘에 가져봐요. 계속 취재를 해요. 취재를 취재합니까? 하는데 네. 실제로 윤석열 탈당설을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퍼뜨린 적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 갈아치고 민정수석을 새롭게 집어넣으면서 야 이제 정비 다 끝났다. 예. 이제는 국민의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부권 갖고 잘 좀 해보세요. 협상 내가 할 수 있게 다 해놨잖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탈당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탈당이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지금 한동훈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심지어 거부권 이런 거 예산권 이런 거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한 거야? 따라한 거야? 따라한 거야. 아 성대모사 내가 술 취한 윤석열 신문선 같은 신문선? 네.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눈 감고 들어보시면 눈 감고 들어봐도 같지 않아. 마음을 열고 들어봤는데 같지 네, 않아. 그렇군요. 그렇게 경망스럽지가 않아요, 이 사람아. 뭘 경망스럽지는 먼 게 하나만 놓으면 완전 소주 한 병 딱인데. 뭐 아무렇게나 흉내를 낸다고 다 윤석열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돼, 마음에. 기본적 시각이 저런 것 같아요. 괜히 조롱하고, 괜히 깔보고. 레프트 쪽에서는 윤석열 예의가 대통령이 없어, 예의가. 탈당할 일이 없다, 절대. 그리고 지금 상황상 뭐가 맞지 않다라고 저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는 말이죠, 이거예요. 예. 지금 이제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이 거의. 전당대회에 나오는데 세력이 없어요. 네. 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친윤을 규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반윤을 규합하기 위해서 한동훈 측에서 흘리고 있는 이야기다.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이다. 네. 뭐 그건 개연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김성수 대표의 이야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보지 않아요. 아하.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이야기하는 측은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반윤을 결집하고 네. 한동훈 세력화를 시켜서 전당대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면 당에서 요구를 해야 돼요. 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거 전에 벌어지죠. 뭐 총선 전에 너무 그렇죠. 어려워서 대통령이 예.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유가 되겠지만 또는 뭐 대선 전에 네. 대통령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후보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어떤 각을 세웠을 때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총선도 끝났고 해서 대통령이 탈당은 하지 않을 텐데 지금 뭐 오늘 언론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 뭐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오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요거는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설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요건 거죠.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낸 얘기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에 그 조중동문 네. 뭐 이렇게 얘기하던 게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면은 문화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조중하고 동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조중과 동문이 서로 길이 달라. 다른 길을 달라요. 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아일보나 문화일보에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주로 탈당설 나오는 게 조선일보나 그 중앙일보 쪽의 계열에서 나와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한동훈의 든든한 뒷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을 한동훈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권 후보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거든요. 특히 민정수석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데가 동아일보, 문화일보. 네. 그쪽으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한동훈 라인 탔던
그 검사들을 갖다 잘라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윤석열은 바로 탄핵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문에서는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그렇죠. 네. 뭐 헌정사에서 아하. 탄핵이 연달아서 이렇게 2번 나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이제 오히려 윤석열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 대표가 말한 대로 이게 중앙일보 쪽에서 흘러나왔다면 네. 그건 다분히 한동훈 쪽의 지지자들이나 한동훈 일정한 그 팀을 형성하고 있는 데서 그 싱크탱크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 조금 더 짚어봐야 되는 게 한동훈의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도서관에 가질 않나, 책을 쓰질 않나, 또 그 직구 관련돼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예. 사람들에게 자기 소식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알려야 돼요. 네.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는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구태 정치죠 한마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도서관을 가도 신선하지가 않고 네. 예, 또 뭐 셀카 찍어갖고 뒷모습 셀카 찍은 거 뒷모습 셀카 찍기는 예. 그렇죠. 예. 누구를 시켜서 찍은 것 같아. 어쨌건, 시켜서 찍은 거죠. 당연히. 예. 우리가 좌우 맞아? 왜 이렇게 말이 같은 편 같아. 두 분은 한동훈이 그렇게 불만인 거예요? 아유. 한동훈을 지지해줘 빨리 나는 한동훈을 깔 테니까. 저 사진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예전 사진들입니다. 네. 검사 때 네. 사진이고. 어쨌건 그 예. 뒷모습을 찍힌다거나 뭐 도서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전원 정치라든가 이런 이제 소문 정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네. 참 신선미가 떨어지고 있다 갈수록. 아하.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셀카 찍고 뭔가 신선했는데 그 예. 이후로 신선미가 떨어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지금 뭐 당원들의 지지율이 60% 높죠. 굉장히 높지만 이게 신선미가 오래 갈 것이냐. 네. 예. 보통 그 뉴라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뭐 뉴 소나타, 뉴 나온 제품들이 네. 그때는 뉴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뉴가 없어져요 완전히. 그렇죠. 그 약간은 예전에도 뭐 1992 이런 티셔츠도 있었고 뭔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어떤 코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옛날 분들이 다 코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지금 우리 대표님 신 대표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진 찍고 이게 지금 먹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어떻게 그리고 보십니까? 도서관에 가서 그 양재도 도서관 좀 심하지 아니, 않습니까? 공인인데 그 책이 들어오겠어요 눈에. 책은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맞지 않나요? 아니 도서관에서 볼 수 있죠. 네. 근데 도서관에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몰라봤을 없을 때. 조용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다 알고 뭐 가서 솔직히 신 책까지 대표님 눈에 도서관 간 적 들어와요.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갔어요. 안 간 것처럼 도서관에 안 간 것처럼 얘기해요. 갔습니까? 아니 네. 신 대표님은 알아본다. 도서관보다는 술집에서 많이 발견되죠 사실은. 무슨 소리야? 술 안 먹어 이 사람. 아니 근데 나랑 언제 술 먹었어? 뭐 오래됐지. 오래됐지. 술 마시는 거. 술을 끊었어요. 아 그렇군요. 술을 끊었어요, 진짜. 예. 자, 진짜? 두 분이 이제 도서관 갔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 도서관에서 사진을 찍혔을 때 네. 그 구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거 분석하는 게 제가 원래 문화평론가를 하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공이에요. 음, 사진의 각도, 네. 또 그 장소, 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사진은 곧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 사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문에서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취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네. 한동훈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찍었잖아요. 저 사진입니다. 네. 예. 보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저기서 사진기의 위치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옆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지만 높이가 우리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 거의 한동훈의 눈 높이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아하. 앉아있다는 얘기네요. 앉아 있는데 옆에서 무릎을 꿇어서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저렇게 찍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몰입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아하.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저 양재 도서관에서. 아니 저는 순수하게 보고 싶어요. 솔직히 순수하게. 순수하게 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찍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사진을 찍으면 소리가 나요. 참. 당연하죠. 네, 도서관에서 소리가 나게끔 사진을 찍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를 갖다 계속 먼저 하시지 마시고 옆에서 그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을 때 나오는 휴대폰의 소리를 안 듣고 저렇게 집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막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야. 이거는 100% 그냥 연출된 샷이라고 봐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 그리고- 생각일까요, 저게? 그럼요. 아하. 제가 보기엔 본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 저기서 저렇게 연출을 함으로써 또 치명적인 치부가 드러나 버렸어. 뭐죠? 그것까지 모르는 거야. 다리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뭐 죄가 되나요? 자기가 180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다리가 길다 이런 걸로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게 노출되는 게 싫어갖고 사진 찍을 때마다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앉아서 다리를 걸쳤는데 너무 쇼티한 거지. 네. 이런 게 다 드러나는데 그런 걸 모르면서도 사진을 갖다 찍게끔 한 이런 기본적으로 이미지 정도는 그래요. 전혀 안 된. 키가 뭐 근데 앉은 자리로 키를 알 수가 있나 싶은데. 키 높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운동화인데 신발은? 키 높이가 됩니까? 저게 네. 인터넷에서 예. 나왔더라고요. 10cm 정도 높여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 어디서 욕을 하세요? 10cm를. 예. 10cm.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예. 품격 있는 방송. 예. 우리 너무 까지 말자. 예. 아니 생각 까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예. 두 분이 공통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키나 이런 부분은 저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정말 뭐 키 높인지 뭐 잘 아니, 모르겠. 뭐 혹시 안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키가 작으면 아니 눈으로 봐요 보이고 지금. 싶어 하죠. 옆에 이제 저 안쪽으로도 실제로 발이 닿았을 그런 것들을 김세 생각하면 변호사님 키 몇이죠? 83. 좋겠다. 예. 예. 좋겠다고. 근데 똑같아요. 83이나 73이나 지하철 타면 다 뭐 손잡이 달리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잡을 수 있어요. 뭐 목욕탕 가도 다 뭐 캐비넷 열 수 있고 네. 뭐 굳이 위에 거 열 필요 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가 우리는. 아니죠, 키가. 그럼요. 우리가 이해하잖아. 키 저는 중요한 게 알죠. 저는 아니잖아. 한동훈 위원장. 아니 근데 키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자기가 키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성들이 왜 키 높이 좋아하지. 분들? 키큰 남성들을. 예. 자 그래서 댓글을 여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댓글에 이제 품격 떨어진다 김성수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예, 김성수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품격을 지켜주고 네, 알겠습니다. 좀 뭐 신발 이런 거로 까지 맙시다. 예. 네. 그 결국 전당대회인데요. 전당대회에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위원장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사실은 예. 나올까 말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하. 직구 갖고 까는 거 보고 직구 보고 까는 거 그렇지. 보고. 본인은 직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엔 네. 모르라고 모를까? 생각하는데 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직구 문제는 예. 네. 지금 신 민주당도 막 대표님. 이제 정부를 공격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직구 문제에 있어서 예. 정부의 입장이 참 공감이 가거든요. 얘기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은 중금속 덩어리가 들어오고 또 불량품이 들어오고 이걸 우리가 지금 산업 폐기물로 쌓아놔야 될 것이냐. 네. 특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적발되면 그런 것들을 네. 수익 금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80종을 딱 막아버리겠다고 했던 거예요. 80종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네. 그 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요 종이에요. 종. 또 종이라고 80종. 하는 건 유아용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 상품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아용품 중에 수입하는 물품 중에 거기서 문제가 되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거지.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건 저는 반대하거든요. 요거 하나는 짚어보. 대통령실에서 얘기는 대통령께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맞는 얘기죠. 그게. 저는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실의 시스템 자체에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한 생각을 가지만 할 우리가- 수가 있어요. 한 네.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신 대표님. 요거 법으로 하는 겁니까? 령으로 하는 겁니까? 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 영으로 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몰라요? 아니 제가 이제 참나 진짜. 사과를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를 한 부분을. 사과를 한 거는 그건 아니, 또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니까 대통령이 제가를 그 했으니까. 얘기를 잘 들어봐야지 이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한 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설명을 잘못해서 네. 그 부분을 좀 더 알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거지. 정책이 잘못됐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뭐 정말 그 중금속 덩어리라든가 문제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게 당연한 정부죠. 그거 안 하면은 그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위의 절차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됐다.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과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을 한동훈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일단 한동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뭐
국민에게 불편과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 불만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좀 꼼꼼히 들여다봤으면 그걸 SNS에다가 쓸 필요가 없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만나갖고 식사하든지. 밥 먹어줍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밥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중앙일보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근데 그것도 안 만나면서 최초로 정치적인 의견을 낸 게 직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김성수 대표 말처럼 이 전당대회 나가려고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 탈당설을 퍼뜨리면서 반윤을 결집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에 대한 배신감. 또 네. 하나는 정치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제 오세훈 시장 말이 맞아요. 국민의 편익이라든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통령실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야당보다도 더 야당처럼 까는 여당 인사들이 있다. 그 지적이거든요. 그 지점에 한동훈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동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항마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막을 사람이 없죠. 나경원이 막을 수 네. 있나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지금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하. 근데 이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최근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장시호 녹취록이 아닌가. 아,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봐. 그런 생각들이. 야, 이거 자, 빨리 지금 아니에요. 장시호 녹취록을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자, 지금 사실은 이거는 아주 보도가 많이 됐어요. 예. 장시호가 자신의 지인과 뭐 대화했던 내용이 밖에 퍼졌는데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뭐 검사가 뭐 편의를 제공받았다. 검사한테 자기가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민주당 최고위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함으로써 공론화가 됐는데 사실 그 정도 되고 말 것 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당사자인 김스타, 김영철 검사가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거든요. 법적인 조치. 근데 사실은 어제 조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여기 계시는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보수 유튜브 아마 5대 유튜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황장수, 이봉규도 들어갑니까? 네. 이봉규, 뭐 전광훈 목사 등등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회견 했어요. 장시호 편이에요? 저는 누구의 편이 아니에요. 아니고 진실의 편이다. 진실의 편이다. 진실의 편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말 괴멸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진실규명 작업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변희재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와 이제 연장선상에 있죠. 장시호와 관련된 녹취록도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거는 저는 역사적으로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 탄핵이 사기 탄핵이었다.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장시호 녹취록에 한동훈이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장시호를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기가 아니냐.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건 앞으로 우리가 또 파헤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장시호 녹음 파일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1,700개의 파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여다보자. 이런 차원의 기자회견입니다.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자회견이 뭐 시작 자체는 변희재, 강진구 기자 여기서 됐지만 그것을 제일 먼저 받은 쪽은 어쩌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 쪽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보 쪽의 유튜버가 아닌 보수 유튜버에서 이렇게 그걸 받아서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 우리 김성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으로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현상들이 그냥 현상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쵸. 그 과정을 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사실 태블릿 PC 건 예. 저만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변희재 대표가 저한테 책을 직접 선물하면서 네. 이 책에 있는 내용만 한번 봐 주십사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정독을 했죠. 정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알고 봤더니 신혜식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태블릿 PC 조작권은 최초 보도자가 접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거 갖고 얘기도 안 하고 책도 한번 봐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신혜식은. 예. 근데 변희재가 딱 그걸 보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변희재 대표가 좌우압작 집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네. 참여를 하면서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네. 위증 때문에 탄핵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증이 아니고 또 탄핵될 만한 일은 널렸죠. 네.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을 거기서 그 관저에서 맡고 있었다든가 뭐 그리고 그 최순실과 장시호가 나란히 관저에서 프로포폴을 또 맡게 그렇게 허락도 했었어요. 확인된 사안들입니다. 예. 다 보도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그 민간인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청와대를 휘젓고 다니고 심지어는 정책과 연설문까지도 네. 민간인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 정책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럼 자질로 얘기해. 이게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부분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뛰세요. 네. 뛰는 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검찰이 자기의 공을 세워서 예. 검찰 세력들의 특수한 사적 이해를 위해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지금 내용 그런 내용이 좀 그리고 많이 있죠. 모회 위증까지 예.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너무나 심각하게 유린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단지 태블릿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 장시호라고 하는 이미 약점을 갖고 있는 피의자를 네. 겁박하거나 회유해서 모해 위증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 겁박 회유를 인한 모해 위증은 이미 이전에도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늘 그거를 갖다 방어하는데 모든 조직 전체가 움직였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검찰의 그 어떻게 보면 공고한 기득권들을 네. 깨고 정말 새로운 그 사법 질서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그럼 했던 거예요. 두 쪽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요거는 합치된 점이 있는 거네요. 지금 이런 부분을 예. 봐야 돼요. 이게 검찰이 했다고 하는데 네. 특검이 한 거고, 특검이 한 거고, 그 수장은 박영수였고. 당시 박영수가 네.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영수는 누가 세웠냐? 민주당이 세웠고. 네. 그 당시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어요. 예. 그때 참 국민의힘 당시 추천해냈고 그 박지원. 박지원이 추천했고 아니. 그리고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아니, 민주당과 법이 민주당 추천으로 돼 있어요. 법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야권 새누리당이었죠. 추천으로 돼 있었고요. 야권 추천이니까. 네, 야권 추천이고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 여권은 추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특검 자체는 민주당이 세워놓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과격하게 말해도 될까요? 민주당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집단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기 위해서 예. 박영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영수 이제 구속이 될 겁니다. 예, 뭐 구속됐죠. 구속돼 있죠. 제 구속돼 있어요. 됐죠. 예. 다시 풀려난 줄 알았어요. 요즘 자꾸 풀어줘갖고 구속됐잖아요. 그만큼 돈 받아먹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대장동화도 하고 얽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검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일부 세력의 문제다. 네. 일부 세력의 문제고 사기 탄핵은 결국 진실은 밝혀야 되는 문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만약에 특검에 의한 사기였다라고 해서 밝혀지면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통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특검에 협조했고 또 특검을 세웠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또 언론들이 가세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
그리고 특검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네. 헌정 질서를 이렇게 파괴시킨 자들에 대한 단죄는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근데 지금 이 장시호 녹취 파일, 예. 녹취 파일의 부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 검사가 장시호를 회유하고 네. 협박하고 심지어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언들을 그렇죠. 증언들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거죠. 물어야 되는. 아니, 그래서 드러난 게 그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 두 가지를 한번 신 대표님하고도 김 대표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그 말씀 다 옳지만 특검의 핵심 수사 책임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시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모해 위증 사건의 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재용이에요. 프로포폴 얘기도 있죠. 예, 거기. 프로포폴 예.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재용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기환송심에서 네.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이길 수 있을까봐 그 파기환송심을 연기시켜 놓고 네. 그리고 장시호 등을 통해서 프로포폴에 관련돼 있는 증언들을 하게끔 해서 결국은 이재용이 법적 대응을 더 못하게끔 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로포폴과 관련돼 있는 거는 7천만 원짜리 그 벌금으로 끝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니 프로포폴 그 맞으면서 그 뭐 쓰리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것도 지어내지 마시고요. 아니 지어낸 게 아니라 거기 그 내용에 있어요 다. 그것도 지어내지. 예. 잠시만. 지어내지 마세요. 예. 너무 싼 마이로 말해. 쌈마이가 아니라 쌈마이다니요. 쓰리썸이 나오고 막. 아니, 또 왜 그런 있는 거지? 얘기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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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 예. 누탐사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망신 주기를 할 그 상황을 만들어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삼성의 그 탁월한 변호인단들이 사실상 무기력해졌고 네. 그리고 거래가 일어났다. 그 대신 그 건을 가지고 7천만 원으로 또 퉁쳤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게 모해위증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돼 있다고 억지로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태블릿 PC 건이에요. 네. 태블릿 PC 1, 태블릿 PC 2를 장시호 조작을 건에 해내서 공동 정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 네. 이 부분을 또 증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태블릿 PC를 조작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녹취 파일에 그러니까 그 녹취 파일의 그 공동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 그 범죄 혐의가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가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2가지가 빠진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뭐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정농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댓글에 그러니까요. 하나 올라온 거 자, 보니까 댓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예. 프로포폴을 넣으면서 예, 이걸 있어만다는 제가- 저 말이 안 저기요. 되게 한 거야. 그 정확하네. 제가요. 저도 프로폴 그 내시경 받을 때 맞는데 잠 오는데 무슨 쓰리썸을 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를 가지고 지금 거짓 방송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설명을 이 할 수. 좌파들이 이런 게 여보세요. 문제야. 돌아가지 마시고 자, 뉴탐사를 보시면 네. 뉴탐사가 어떻게 거짓 방송의 대표적인 방송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뉴탐사가 근데 발표한 걸 갖다 왜 받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까, 대근? 무슨 그거는 다른 문제다. 야, 뭐가 그거- 다른 문제 같은 장시호- 같은 녹취록인데. 아, 좀 아니요, 녹취록을 다른 데서 제보한 입수했어요. 사람을 보도했어요 우리는. 네. 뉴탐사 보도를 한 게 아니라 뉴탐사에 그 사람이 제보를 했고 맞아요. 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래요. 네. 그 사람은 또 와갖고 어디다 우리 그 공동 기자회견에 제보를 했고 예. 이상하네. 엄밀히 말하면 뉴탐사는 그 녹취록을 보도했고요. 예. 어제 기자회견은 제보자를 제보자였고. 이제 얘기를 한 달라요. 건데. 자, 아니, 요 알겠습니다. 프로포폴 요거 정리- 너무 정확하잖아. 요거는 사실- 프로포폴 맞고 무슨 쓰리썸을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내용이 네. 프로포폴을 맞고 했다는 게 아니라 프로포폴을 맞으러 간 곳에서 네. 그런 것을 했다라고 볼을 하는 거예요. 맞아서 간 고시원 프로포폴을 맞았겠지. 요거는 사실은 이거 이상한데요. 뉴탐사라는 곳에서 그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예, 요거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아니, 있는 이상하게 부분은 아닌 배가 것 산으로 같아요. 가고 있네. 예.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 충분히 이 아니, 그래서- 좌든 우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결국은 중간에 걸리는 게
어쨌든 수사팀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실장을 바로 했었고 그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 아니, 신혜식 대표의 그러니까 그 저는 마음껏 얘기하세요. 근데 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예? 자 보세요. 지금 한동훈 하는 걸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 지금 비대위 시켜놨더니만 대통령 얘기 안 듣고 또 법무부 장관 시켜놨더니만 이재명 문재인 구속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무슨 구속을 결정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또 인물은 그렇게 방송을 막 하면 윤석열 안 돼. 말을 잘 듣질 않아. 근데 윤석열은 한동훈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시키는 거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불법 행위를 시켜라. 이거는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신 대표님도 네. 아주 엄밀하게 따질 줄 아는 사람인데도 저런 식으로 맞아요, 막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누가 구속하는 걸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잖아. 아니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하냐고. 아니,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집행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구속을 못 시켰잖아. 어쨌든 네, 김성수 평론가님. 예, 구속을 시키는 사람은 검사들이고요. 그거를 지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고 네. 아니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어요. 요건 아마 하는데 자, 그렇게 제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제가 아니 판을 깔아드릴게. 판을 깔아드릴게. 알았어. 한동훈 우리 저 신혜식 대표님이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야. 네. 이 장시호 녹취록을 가지고 실제로 이 녹취록에 언급돼 있는 검찰들은 전부 4팀. 4팀 검찰들. 이 4팀을 지휘했던 사람이 한동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황적으로 이 태블릿 PC를 만들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거 보완을 해서 이재용을 꼼짝 못하게 하거나 혹은 최순실에게 타격감을 주자. 압박을 하자. 이런 식의 결정을 한 사람은 한동훈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와 장시호 녹취록을 묶어서 한동훈을 보낼 수 있는 거야. 한동훈을 예. 타겟으로 그렇죠. 기자회견했다. 그러니까 밑에서 김영철이 피의자와 저 뭐 부적절한 관계를 요 정도로 얘기하라는 거죠. 예, 그 정도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뭐냐면 표현의 수위를 아니, 그러니까 저급한 단어를 쓰지 말고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자, 그래도 그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이 아마 신혜식 대표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니 근데 네. 지금 그 김성수 대표의 맞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네. 한동훈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장시호 파일을 썼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가 있다. 장시호 파일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자기 되죠? 발을 자기가 잡잖아.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시연하는 것 말이 3가지가 있는데 뭐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몰랐다. 아이 진짜 나는 몰랐다 엄청 시전하잖아. 자, 지금, 다시. 지금 대통령실에서 직구 대통령 영으로 나갔는데 난 몰랐다 그러잖아요. 몰랐다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잘못 설명해서 미안하다 이거잖아. 아니 어쨌든 그걸 몰랐다고. 자꾸 몰랐다고. 보고를 안 했다 그랬잖아. 무슨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안 해서 그거 대통령 어디 모른다. 보도야 도대체. 한겨레야 또. 아니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동아일보. 자, 김성수 평론 계속. 동아일보 보도예요. 보고가 아니라 잘못 알려졌다 이거. 네. 잘못. 어쨌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예. 모른다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실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태블릿 PC를 조작했을 일이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 한동훈 팀장 일의 아래들이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한 거다. 자기들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도망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 건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발목을 잡게 되는 저 그러면 상황이 그거 한번 벌어질 들어봅시다. 것이다. 대통령이 이 어떤 녹취록이나 이 장시호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 네. 쭈꾸미님이 슈퍼챗 올려주셨는데 네. 2,000원. 쭈꾸미님은 읽어드릴게요. 네. 근데 김성수 중요한 건 소설가예요, 이렇게. 소설가예요. 아니 이 보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네. 뉴탐사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예. 그럼 뭐 윤석열 측에서 뉴탐사에 줄 리는 없을 그런 일 것이고. 전혀 예, 없죠. 예. 없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진실 규명 차원에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부분이고 맞습니다. 예. 이게 뭐 한동훈을 날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탄핵의 진실을 알아보자는 차원인데 지금 자꾸 윤석열을 엮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뉴탐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시작된 건데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커지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요. 이름이 나올 수뿐이 없어요. 갈 수밖에 대통령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윤석열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거를 갖다가 참고 있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동훈은. 지금 보니까 왜냐? 이번에 한동훈에 대한 스타일을 총선에 봤는데 네. 대통령이 자기 나가라고 그랬다. 예. 그래갖고 동아일보에다가 뿌렸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걸핏하면 나 못하겠다. 해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궁지까지 가면 결국 누가 시켰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예. 만약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동훈 스타일상. 근데 현재까지 한동훈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한동훈의 단독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또 하나 그 장시호 파일을 보면 뭐 하겐다즈 사주고 뭐 탕수육 사주고 아이스크림, 탕수육 이빠이. 예, 이빠이. 예. 탕수육 이빠이 곱빼기예요. 그 뭐예요? 이빠이. 많이 어쨌건 먹고 싶다. 예.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아니다. 그렇게 어떤 그 불법을 동원했을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좀 궁금한 게 그것도 두 분 다 말씀 좀 그러니까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시호를 이용해서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었다. 네,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한동훈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했는데 두 번째 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당사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까지 어떠한 답이 없을까요?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시면. 뭐 두 중에 그 아무나. 부분을 예.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변희재 대표가 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변희재 대표가 본인이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일 수 있을 텐데. 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동참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런 또 그 의향이 있다는 것을 비친 적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사람들을 그 뭐 총선 등등에서 국회의원으로 넣어주는 대가로 거래를 했다. 이 내용을 갖다 변희재 대표가 폭로를 했죠. 그 뭐 유영아 변호사 그렇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자신이 그 탄핵이 되긴 했지만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은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변희재 대표는 보는 거예요. 결국은 대표적인 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부분은.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재산이다 이런 보는 재산이나 거죠. 뭐 그 자신이 밀어주던 정치인들, 그렇죠. 국회의원들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네. 뭐 세세하게 뭐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장시호 파일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 건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가 나오고 아마 있습니다. 진실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에 나타나게 되면 혼란만 더 가중이 되고 진실 규명 작업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척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입장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죠. 그 이 장시호 이 제보 관련해서 끝까지 갑니까, 신 대표님? 뭐 끝까지 가죠. 변 대표랑 손잡을 생각은 없으니까 변희재 대표랑? 뭐 저는 이미 뭐 손 잡은 거잖아. 아니에요, 변희재 태블릿 PC는 예. 계속 하잖아요. 계속 보도하고 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떤 정략적인 관점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금전적인 목적의 이해관계 이런 거로 보지 않아요. 이건 진실규명 작업이다. 그래서 네. 저는 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또 보도도 해왔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죠. 알겠습니다. 장시호 이 녹취록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예. 뭐 1,300개다, 1700 1,700개다 개다 녹취록, 뭐 계속 파일. 그런데 드러난 거는 지금 몇 개뿐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지금 더 뭔가 분명한 것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네. 어제 이후로 뭐 특별한 게 또 안 보이고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이슈를 글쎄요, 끌고 지금 가기에는 제보자분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제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집요하게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뉴탐사에서 어제 또 대박 보도를 했어요. 뭐죠? 네.
어제 자주 보는구나. 나는 안 봐가.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보면서 얘기를 하냐고. 아니, 가짜 뉴스라는 데를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가짜 뉴스니까 안 본다니까. 몇 번 가짜 뉴스 하다 보니까 안 보게 돼 이상. 나도 그래서 신의 한 수를 요즘 안 보고 있는데. 여기 망치 하나 주세요. 아니 그런데 네. 어제 내용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 태블릿 PC를 네. 과연 누구한테 맡겨놓고 숨겨놨다가 그러다가 이 태블릿 PC를 다시 제출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그런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제2 태블릿 PC. 근데 그 태블릿 PC를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어제. 근데 녹취록 안에 있어요. 윤미가 가져갔었잖아. 윤미 누구지? 아, 그 음식점 했던 그 윤미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녹취록을 듣는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거론되는 사람들, 그때 시점에 이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교차해 놓으면 네. 거기서부터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어떤 그 가게, 네. 실제로는 건강식품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어떤 가게를 운영을 했던 김윤미라고 하는 분이 네. 장시호 씨 아들과 김윤미 씨의 딸이 친구였어요. 아하. 그래서 아들 친구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렇게 친구였고 실제로는 아들을 케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이쪽에서 뭐 장시호가 뭐 옥바라지도 해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집 안에 들어가서 살았을 개연성도 있고 아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물품들을 관리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 관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심지어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네.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녹취록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호 제보자 관련된 녹취록 얘기 많이 했는데 자, 마지막 주제로 지금 김건희 여사 또 김정숙 여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뭐 싸움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주제입니까? 아니, 사회자가 패널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궁금해요. 있습니다. 참 궁금해요. 이 방송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다 알면서도 저렇게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 어려운 잘못하면은 또 가가지고 다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파우치 문제로 네. 뭐 특검에 들어가냐 마냐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회고록을 냈어요. 회고록을 냈는데 거기에 인도 타지말 여행에 대해서 국가의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어떤 외교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란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김건희 여사냐, 김정숙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김민전 당선인이 뭐 삼김 특검하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파우치 네. 부분은 일단 몰카 부분이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네. 왜 이런 몰카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실 규명이 돼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김정숙 여사의 그 타지마할 여행 부분은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한 어떻게 보면 그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예. 법적으로도 지금 뭐 대통령 휘장을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되죠. 아니 그걸 지시한 사람, 예. 그걸 지시한 사람이 직권남용이 될 네. 수도 있고 또 대통령 휘장을 달고 그리고 인도까지 갔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고 인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검을 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특검이다 이 얘기죠. 그 특검의 특검 대 특검 뭐 이런 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김성수 평론가님? 저는 솔직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행동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김정숙 여사한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는 보세요. 해외 가서 명품샵 쇼핑했잖아요. 예. 세금으로 당연히 그 배우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공적인 임무를 맡고 가서 세금을 쓴 거 아닙니까? 전용기까지 타고 가서. 근데 거기서 명품 쇼핑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명품 쇼핑을 미리 가서 알아봤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민간인을 태웠어요. 네. 1호기에.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같은 곳에 갔을 때는 자신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 사진사를 대동해가지고 완전히 아이를 도구화시키면서 사진을 갖다 찍었다는 사실도 거의 밝혀진 상황입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아니 저기요. 그러니까, 걸렸어요. 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뭐 조명을 썼다 어쩌고만. 예, 조명을 쓴 게 확실하고요. 아니 그거 명예훼손 됐다니까. 아니 앞에 조명이 얼음돌이는데 그러니까 촬영하신 분들은 일부러 다 알아요. 연출을 했다는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악의적으로 네.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연출을 했다는 지금 무슨 연출을 했다고 아니, 내가 내일 고발장을 써갖고 지금 제출할 판이야. 예, 일단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됐었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했던 상황은 실제로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민간인 신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과한 그런 월권들을 갖다가 계속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파우치라고 얘기하시는데 샤넬백을 받았던 파우치가 조그만 파우치가 아닐까요? 파우치. 아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지갑이라고 그러지. 그럼 파우치는 뭐라 그래요? 파우치라고 그러잖아. 이거 저도 저기요, 파우치 구찌 선물 받은 거거든. 여보세요. 그럼 이거 구찌 백이야 이게? 야, 그렇게 이걸 어떻게 구찌 백이라 그래? 파우치는 파우치라고 하는 그래야지. 거는 뭐 여성들이 이게 바로 이게 프레임이야. 이게 나쁜 프레임.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끼어들지 마.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명품 백이야. 지금 이건 술자리야 여기가. 이게 명품 백이냐고. 자, 명품 지갑이지. 파우치는 파우치라고 그러지. 명품 지갑이지. 명품 지갑이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명품 파우치라고 샤넬 백입니다. 샤넬 백이 아니라 이 사람 파우치 여성들한테 물어봐. 예. 샤넬.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봤어. 물어봐. 샤넬 백이라 그러더만. 파우치 사주고 난 예. 다음에 백 사줬다고 그러나? 예. 아니. 자, 일단 그 백을 들고 들어갔을 때 파우치인지 백인지 들고 들어갔었을 때 파우치라고 그럽시다. 네. 들고 들어갔을 때 예. 그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내가 가면 그 대북 일을 할 거다. 그리고 통일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민간인이 이런 근데 민간인 저도 그런 얘기해요. 그 우리 국민들의 꿈 아니야 이거? 왜 이래? 그거 싫어해? 통일하는 거 싫어해? 이 사람 완전 빨갱이네. 싫어하냐고. 자, 좋습니다. 해야지. 좋습니다. 아니, 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있네. 이게 또 논리가 있어요. 이게 또 논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꿈이야.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서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영문이야만. 그래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 금융위원 막 그냥 개입하고 인사 개입하고 무슨 인사 개입을 해. 이 사람 자꾸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 최재형 우리 목사의 이야기합시다. 최재형 목사의 증언에 의해서 그 증언은 거짓말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알아? 최재형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 그 몰카 들고 다니면서 찍은 사람 와를 어떻게 믿어? 영화 안 봤어? 깡패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고. 저기요. 몰카꾼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몰카를 들고 다녔다고 해서 네. 그 내용이 다 배척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잠입 취재라든가 거기서 나온 녹음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떠벌리는 걸 어떻게 믿어?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괜히 걸릴까? 알았어, 고마워 친구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네, 야, 도와준 척 논리적으로 그 논리를 전개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구해주는 거야 이거.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송에 걸릴까봐. 자, 뭐 구해주는 김성수 평론가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예, 파우치든 그럼 백이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지금 범죄적 행위 최소한 이것을 갖다가 김영란법 위반으로는 공이 네. 볼 수 있는 그런 범죄적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일이고요. 네. 이걸 수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수사 라인을 다 교체해 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은 민정수석에 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혜식 씨가 얼마나 설치고 다녔을까. 아니 수사를 김정식 수사를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신혜식 중요한 대변인? 거는 네. 저는 그렇게 설치려면 법의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포함이 안 돼요. 그걸 갖고 김영란법으로 처벌한다 어쨌든. 김영란법도 배우자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안 왜냐하면 돼요. 김영란 법에 그럼 의하면 벌써 김영란법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갔겠죠.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해외에서 명품 샵에 갔다. 이걸 갖고 지금 무슨 범죄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김정수 여사는 샤넬 뭐 옷인가 그 몇천만 원짜리 입고 그 후원 받아가지고 입고 다니고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해외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 있어요. 해외 나가서 무조건 다 공적 활동만 있냐? 사적 활동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적 활동 시간에 사적 활동을 왜 경호원 데리고 다니면서 합니까? 그러면 혼자 다닙니까? 참나 진짜. 그뭐 대통령 저기요, 탄핵할 때 뭐라고 이전에 했죠? 대통령의 신체는 뭐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 이전에 다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 한 그때 거예요. 명품 무슨 매뉴얼대로 해요. 그리고 명품 있을 때 누가 가서 명품 쇼핑을 갖다가 합니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뭐 명품 얘기로 자꾸 자꾸 흘러가기 뭐 때문에. 이런 거 갖고 프레임 씌워갖고 알겠습니다. 범죄행위로 예. 진짜 너무 자, 옹졸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지금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G20에 드는 강국인데 그거 가갖고 뭐 그거 하나 구경하는 걸 갖고선 뭘 구경만 해요? 뭘 그거 갖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마화시키는 게 좀 그렇다. 그게 쪼잔하다. 예, 제가 제보 받은 거에 진보 의하면 진영이 그렇다. 예, 제보 받은 거에 의하면 네. 독일에 가서도 특정 그 제보 받은 게 또 가짜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합시다. 진짜. 저기요. 알겠습니다. 예. 제보 받은 게 뭐 독일에 가서 뭐 어떻게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크로스 체킹이 다 알겠습니다. 된 건데.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좀 많은 대다수 국민 여론은 다는 아니지만요. 한 6대4, 6대3 정도로 좀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이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래요. 네. 이게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숙 특검도 해야 되고 문재인 특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의 과잉이고 낭비다. 예?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옷값. 네. 아까 뭐 사적인 인물을 데리고 다녔다 그러는데 그 디자이너 샵에 딸을 갖다가 청와대에 취업시켜갖고 돈까지 거래가 있었던 일들. 네. 그 당시에 제가 뭐 이거 특검이라고 그랬습니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수사를 해서 미진하면 특검을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그러고 공수처가 조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되겠느냐 않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진하면 그때 가도 늦지 않는데 이걸 악마화적인 프레임을 같이 씌워가지고 저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행사를 잘했지만, 했어요. 네. 이것도 내용을 쭉 한번 들여다보면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아니 법을 만들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에 들어가야지 민주당이 추천해서 특검을 또 탄핵 때처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해치고 헌법 요소를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진실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수사기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냐. 김성 평론가님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특검 부분 얘기 같아요. 특검은요. 예. 지금 이전에 뭐 신혜식 대표도 그런 주장을 먼저 했었어요. 네. 검찰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셨던 분인데 이제 와서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지켜보고 미진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전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한 적이 없는데 또 하나요? 또 이상한 뉴스를 또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예요. 네.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을 하고 있어요. 수사가 끝났어요. 이 특검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네. 수사가 다 끝난 건데. 그 부분은 재판에 갔잖아요. 재판 그렇죠. 결과를 봐야죠. 왜 또 재판 결과까지 봐야 돼요? 진짜.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혐의가 왜 없어요? 없어요. 전주가 지금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검사들이 전부 공소장을 바꾸면서 새롭게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재판 했기 결과를 때문에 보자니까요. 예, 이 다른 건 다 떠나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같은 경우는 받지 않을 명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뭐 진행형들이고 사실은 오늘 이 한 자리에서 말할 수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제가 아닙니다. 특검 관련된 거는 오늘 굉장히 시각차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다 됐는데 두 분 좀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서로. 아니.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예. 예. 아니 저도 뭐 근데 기분 나쁘지 우리 신혜식 대표가 아주 그냥 뭐랄까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술이야. 갑자기 논리를 전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너 여기다 명예훼손으로 들어와 이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잖아. 그게 쫄려서 그런 거지. 뭐가 쫄려? 나 명예훼손 걸린다고 그래. 본인이 고발장을 쓰는데 본인이
본인이 고발장을 쓰면 어떡해? 아이, 설마 쓰겠어. 사실을 얘기하면 두렵지 않지, 기자는. 자, 신혜식 대표님 어떻습니까? 뭐 팬들이 아이, 뭐. 오늘은 신혜식 대표님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다음 주에는 예. 이제 김성수 TV에서도 이렇게 당할 수 없다 해갖고 이제 많이 오시고 댓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네. 거기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맞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민은 몸으로 또 그렇죠. 지갑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사 방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담아가실 것들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좌우가 격돌했지만 공통된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 우리가 다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예, 한동훈 문제와 한동훈 문제는 관련해서도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탄핵에 대한 예.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진실규명이 것 좀 같아요. 비슷한 예.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공통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잘 원만하게 해결하면 이것이 또 우리 사회의 또 밝은 면으로 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프로 레프트 라이트 예. 다음 오늘은- 주도 있을 수 있을지는 네. 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슈퍼챗이 좀 작았어요. 슈퍼챗 2,000원, 2,000원 아니, 세 번 2,000원 세번 들어왔어요. 6,000원 들어왔어요. 김성수 소설가. 쭈꾸미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레프트 라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또 이 시간 또 기대해 주시면서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